그래서 오늘은 매우 시원한 사이다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현재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필립의 사연방을 추천받아서 거의 매일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듣다 보니 제 사연을 보태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용기 내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 사연은 애아빠와 있었던 이야기인데 크게 분노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배꼽 빠질 만큼 웃긴 이야기랍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저는 공부를 잘하지도 별다른 특기 하나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일하게 된 곳은 작은 돈가스 식당이었습니다. 맛집이어서 사람들이 매일 줄을 서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10년을 일했는데 사장님이 몸이 안 좋아져서 은퇴하는 바람에 저도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답니다.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 있어 그리로 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단번에 합격해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공사장 앞에 있는 한바집이 저의 새로운 둥지가 되었고 근처 원룸을 구해서 지냈답니다. 한바집 특성상 새벽 3시면 출근해서 조리를 하고 5시에서 6시 사이에 공사장 안부들에게 아침밥을 팔았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점심과 저녁 장사를 다 하고 퇴근을 했죠. 나름 바쁘게 일하다 보니 제 인생의 궤도는 원룸과 식당 두 곳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2년을 변함없이 살다 보니 제 나이는 어느새 32살이 되었고 거울을 보면 많이 늙은 여자가 보였답니다. 평소 로션 하나 바르지 않으니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들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결혼을 포기해버렸고 혼자 사는 삶을 만족하기 위해 돈이라도 많이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를 꿈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 남자가 찾아왔어요. 공사장 인부들이 때때로 바뀌곤 했는데 그 남자는 전국을 돌며 공사장에서 일하는 안부였죠. 처음 땀에 찌들어 있는 모습으로 저희 한바집에 들어왔는데 저에게 계속 시선을 고정했답니다. 그리고 매일 주머니에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하나 꺼내서 저에게 건네주었답니다. 수고 많으세요. 당 충전 좀 해가면서 일하세요. 고맙습니다. 손님 바로 식사 드릴게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박윤호라고 하는데. 아, 네, 저는 지현이에요. 송지현. 와, 이름도 얼굴만큼이나 예쁘시네요. 지현씨, 그럼 오늘도 지현씨가 주시는 밥 잘 먹겠습니다. 여지껏 남자 손님들이 전부였음에도 저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 하나 없었는데 윤호씨는 저에게 이름까지 물어가며 관심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윤호씨가 식당에 들어올 때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윤호씨와 저는 하루에 질문을 하나씩 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윤호씨는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렸고 미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공사 현장에서 거의 쉬지 않고 10년 가까이 일해온 것도 알았죠. 제가 만약 남자와 결혼하게 된다면 성실함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윤호씨는 성실함과 배려심 그리고 멋진 외모까지 겸비하고 있어 혼자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되었네요. 저는 모태솔로에다가 남자에게 고백 한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윤호씨에게 제 마음을 전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 윤호씨가 저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한바집에 손님들이 부쩍거리고 있었는데 윤호씨가 귓속말로 오늘 퇴근하고 뭐해요? 나랑 밥 먹을래요? 라며 저를 설레게 했답니다. 순진했던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거리며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해가 저물고 밖에서 윤호씨와 맛있는 해물찜을 먹게 되었답니다. 지연씨, 저랑 데이트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밥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우리 자주 나와서 이렇게 밥 먹고 수다도 떨고 놀아요. 괜찮죠? 네, 저는 좋아요. 저는 푼수같이 좋아하는 티를 팍팍 내며 윤호씨와 밥을 먹었고 카페에 가서 커피까지 시키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윤호씨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는데 왠지 그냥 보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윤호씨, 저희 집에서 간식으로 라면 먹고 갈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호 씨는 좋다고 대답하며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희는 라면을 먹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는데 윤호 씨가 먼저 저를 안아주며 좋아한다고 고백했답니다. 저 역시 그를 좋아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저희는 그날 밤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매일 한바집에서 얼굴을 마주치며 저희 둘만 아는 신호를 보내며 애정 표현을 했어요. 저는 윤호 씨에게 계란 후라이를 2개씩 주는 걸로 마음을 표현했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숨긴다고 숨겼는데 한바집 가게 직원들과 사장님은 물론이고 공사장 안부들 모두가 윤호 씨와 제가 연인 사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어설픈 저의 행동 때문에 탄로가 난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공개적으로 연인 사이임을 티내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1년 동안 거의 매일 제 원룸에서 살다시피 해서 부부라는 소문까지 났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진짜 부부가 되어버렸답니다. 자기야, 자기가 임신해서 너무 좋긴 한데 내 형편으로는 결혼식은 무리야.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작은 집을 마련해서 같이 사는 게 어때? 물론 당신은 태교에 전념하고 살림만 하는 주부로 지내면 돼. 돈은 내가 벌 테니까 고생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래, 좋아. 난 화려한 결혼식 따위는 관심도 없어. 당신이랑 우리 아기 셋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라고. 그럼 신혼집은 어디로 구할 거야? 여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면 나랑 반반씩 보태서 마련하자. 그래주면 너무 고맙지. 사실 노가다꾼이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어. 당신이 처음에만 도와주면 앞으로는 내가 모두 책임지도록 할게. 그래서 저는 한바집을 그만두고 남편이 될 윤호 씨와 시내에 있는 작은 빌라에 전세를 얻어 신혼집을 장만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직업 특성상 집과 먼 지방에 공사 현장을 나가면 2석 달씩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답니다.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을 때도 남편은 지방에 있어서 함께 축하하지 못했어요. 사진으로나마 아들의 얼굴을 보며 좋아하긴 했지만 멀리 있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도 남편은 3달에 한 번 집에 와서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머물다 갔어요. 이렇게 장기간 떨어져 사는 부부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현실을 지내보니 무척이나 힘들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입금해주는데 그걸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힘들게 일해서 돈 버는 남편에게 돈을 더 달라고는 말하지 못해서 제가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요즘엔 어린이집에 갓난아이들도 봐준다고 하니 어린이집 운영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식품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한바집에서 일한 경력을 본 사장님이 힘든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리를 내어주었죠. 제가 맡은 파트는 돈가스 생산팀이었습니다. 기계가 거의 다 하긴 하지만 사람 손이 필요한 작업이 꽤 있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만 했어요. 월급은 만족할 만큼 받아서 남편의 도움 없이도 아들을 키우는데 크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입금해준 돈은 따로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 일을 위해서 멋진 자동차를 선물할 생각이었죠. 그렇게 아들이 6살이 되도록 남편의 삶은 그대로였어요. 전국의 공사장을 돌아다니며 집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속으로 되뇌었어요.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으면 결혼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지도 못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크는 동안 돈가스 파트에서 열심히 일해서 반장까지 자리에 올라서 월급이 1.5배나 올라서 생활의 여유를 찾았어요. 쉬는 날에 아들이 유치원에 가 있으면 저도 개인 시간이 많이 생겨서 근처 공원에 꽃 구경하러 다니거나 시장에서 쇼핑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단체 문자를 보내서 확인했는데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비록 학교 다닐 때 사교성이 좋은 축에 끼진 않았지만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동창회 장소가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삼겹살 집이라 꼭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며칠 뒤 대망의 동창회 날이 다가와서 나름 멋을 부리고 자리에 나갔습니다. 삼겹살 집에 들어서자 너무 어색해서 인사도 못하고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요리조리 눈치를 보며 가만히 서 있었는데 낯익은 얼굴의 친구가 제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지연아!
너 송지현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이리 와서 앉아. 유주구나. 진짜 오랜만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진짜 친하게 지냈었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 친구야. 나도 다 기억나. 학교 끝나면 너랑 떡볶이 자주 사 먹었었잖아. 그리고 너나 나나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학교에서 연예인 얘기하면서 놀았지. 우리 진짜 좋은 추억 많았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 우리 자주 좀 보자, 지연아. 그래, 나도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유주 네가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리고 유주가 동창 여러 명에게 저를 소개해줘서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창들과 즐겁게 신나는 시간을 보내며 모처럼 재밌는 날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창회에서 만난 유주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 앞에 왔으니 같이 밥 먹자고 하더군요. 지연아, 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거야? 인생이 재밌어진 거야? 인생이 좋아지긴 했지. 난 내가 결혼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여하튼 멋진 남편 만나서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전국을 다니며 일하는 사람이라 얼굴 보는 게 힘들어. 그래서 많이 외로워. 그랬구나. 그래도 가정까지 꾸리고 사는 네가 대단하다. 그런데 남편이 널 많이 외롭게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네. 사실 나도 남편이 외국으로 자주 출장 나가서 많이 외롭거든. 그래도 다른 데 풀 데가 있어서 재밌게 살고 있어. 다른 데 풀 데가 있다니? 무슨 재밌는 취미라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보니까 지연이 너도 같이 가면 좋겠다. 남편 사랑 못 받고 사는 여자들이라면 누구든 환영하는 곳이니까. 거기가 어딘데? 너 묻지마 관광버스라는 거 들어봤지? 그게 옛날에 유행하고 사라진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에 엄청 뜨고 있어. 버스 안에서 먹고 놀다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사랑의 역사까지 이루어지지. 어때? 너도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 말을 듣자 유주가 고등학교 때부터 질이 안 좋았던 사실이 떠올랐어요. 저와 친하긴 했지만 다른 친구들과 불량한 짓을 다 하고 살았었는데 나이를 먹고도 이러고 다니는 걸 보니 참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괜히 유주와 연락을 한 것 같아 후회가 들었어요. 유주, 너 아직도 철이 안 들었니? 옛날에도 남학생들하고 부적절하게 놀던 버릇이 아직도 있는 거야? 남편이 해외 출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러고 놀고 싶니? 진짜 불결하고 더러워. 뭐야? 인연이 오랜만에 만나서 뭘 잘못 처먹었나?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그따위 소리를 해. 그리고 시간 많고 외로운 년 구제해주겠다고 생각하고 말해줬더니 뭐? 불결하고 더러워? 지연이, 넌 예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지냐?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는 게 어떻다고 그렇게 반기를 들고 승질을 내냐고. 됐다. 난 네가 어른이 되었으니 철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옛날과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며칠 전 동창회에서 본 걸로 만족하고 말았어야 했는데 오늘은 괜히 만난 것 같아. 참! 이거 진짜 웃기는 년이네. 학창시절에 거의 왕따처럼 혼자 다니던 년을 친구로 삼고 놀아줬더니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그래, 계속 그렇게 꼰대처럼 살아라. 집 나간 남편 돌아올 때까지 허벅지 꼬집어가며 참으면서 불쌍하게 살라고. 그런데 너 그거 아니? 네가 묻지마 관광버스를 탄다고 해도 너를 선택할 남자는 하나도 없을걸? 거울 좀 보고 살아라, 이 못생긴 년아. 유주는 실컷 제 욕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기가 막히고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런 친구라면 이렇게 헤어져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제 갈 길을 갔답니다. 그렇게 유주와 다시는 연락 따윈 하지 않았고 다음에 있는 동창회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거기에 가지 말았을 걸 하고 후회가 들었답니다. 저는 사는 대로 계속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다시는 새로운 취미든 만남이든 모두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평소대로 일을 열심히 하고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면서 살기로 했죠. 가끔 남편이 올라오면 좋은 추억을 쌓으면 되니까 괜한 외로움은 사치라고 여기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반장으로 진급하고 부하 직원들보다 하는 일이 더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홍보였어요.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다 보니 맛소문을 내려고 여러 마케팅을 했는데
저와 몇몇 반장들이 식품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하고 판매까지 하는 일을 가끔씩 했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갔는데 이번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로 나가게 되어서 회사 사람들과 승합차에 물건을 가득 싣고 목적지로 향했어요. 이윽고 휴게소에 도착해 테이블과 튀김기를 꺼내 지정된 자리에 행사 준비를 했고 각자 가지고 온 식품을 조리해서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했습니다. 제가 맡은 건 당연히 돈가스였는데 옆에 있는 어묵과 소시지 등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고온에 바삭하게 튀겨야 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기름투성이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위생모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크게 긴장되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많은 사람들은 공짜 시식이라는 얘기를 듣고 많이 몰려들었답니다. 시식을 하던 사람들 중 제품을 사준 사람들도 꽤 많아서 뿌듯해하며 일할 수 있었죠. 그러던 중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얼마 전 묻지마 관광버스를 타자고 했던 친구 유주였죠. 옷차림을 보아하니 오늘도 묻지마 버스를 타고 놀러 온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유주 뒤로 같이 걸어오는 남자도 낯이 익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남편이었기 때문이죠. 지금쯤 공사장에서 일하기 바쁠 그이가 왜 유주와 같이 묻지마 버스에서 내렸는지 당장이라도 따지고 싶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있고 하니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답니다. 유주와 남편은 저희 쪽으로 방향을 틀어 걸어왔습니다. 자기야, 여기 다 공짜네. 우리 어묵이랑 소시지 좀 먹을까? 그리고 저 아줌마는 돈가스를 튀기네? 날도 더운데 불쌍하다. 시식 행사 하나 보네. 그럼 한 입 먹어볼까? 두 사람은 제 옆에 있는 어묵 코너에 서서 어묵을 맛보더군요. 남편은 어묵을 먹다 말고 유주의 엉덩이를 쓱 만졌습니다. 자기 엉덩이도 이 어묵처럼 아주 탱글탱글한데 말이야. 오늘 밤에 탱글한 엉덩이 좀 혼내줘야겠어. 몰라잉. 지난번처럼 한숨도 못 자고 괴롭힐 거면 유주 힘들어. 자길 보면 이 몸이 반응하는데 어떡하라고. 그러게 누가 그렇게 예쁘게 태어나래? 여하튼 오늘 밤 자기를 홍콩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맨날 가는 홍콩이지만 좋아. 오늘도 실컷 가보지 뭐. 두 사람은 더러운 대화를 나누고 제 앞으로 와서 돈가스를 우걱우걱 먹으며 애정 행각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으니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더러운 짓을 서슴지 않고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만든 돈가스가 맛있었는지 몇 개를 집어먹더라고요. 아줌마, 이거 진짜 맛있네요. 남편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세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 마누라도 돈가스 만드는 일 하는데 여하튼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그렇게 배를 채운 두 사람은 휴게소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유주와 남편이 하는 행동과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돈가스를 튀기다가 연신 태워버렸습니다. 유주는 그렇다 쳐도 남편의 지금 모습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죠. 여태껏 저와 아들을 위해 돈을 벌고 집에 오면 자상한 남편의 멋진 아빠였는데 이렇게 방탕한 삶을 지내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억지로 이를 악물고 화를 참아가며 돈가스를 튀겼고 식품 홍보를 마칠 때까지 정신을 부여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잠시 후 남편과 유주가 다시 묻지마 버스를 타는 걸 보게 되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했던 의심은 그 순간 사라지고 말았죠. 결국 그날 제 두 눈으로 남편이 어떤 작자인지 뒤늦게 그리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묻지마 관광버스의 운전기사가 선글라스를 쓰고 제가 튀긴 돈가스를 맛보기 시작했답니다. 맛있다. 이거 어디 제품이에요?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네. 2봉지 살게요. 네. 그런데 돈은 됐어요. 대신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에? 무슨 부탁이요? 기사님, 저기 있는 묻지마 관광버스 기사님이시죠? 다음에 저도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떤 경로로 저 버스에 타는지 몰라서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기사님이 다음에 저를 태워주실래요? 아,